누군가가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지만 때때로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무례한 농담을 던지거나 애매모호한 말로 기선을 제압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례한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단번에 제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첫째, 너의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확인하세요. 상대가 비꼬거나 애매한 말을 할 때 그냥 넘기면 그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상대의 의도를 분명히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애매한 말로 여러분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지금 너의 말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뜻이야? 처럼 되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불필요한 무례함을 자제하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촌,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라고 조카가 묻는다면 보통은 웃어넘기거나 대충 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구나라고 인식하며 같은 태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너의 말은 내가 예민하다는 뜻인 거니? 라고 되물어보세요. 그러면 조카는 순간 당황하게 되고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비꼬는 의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장난처럼 넘기기 어려워지겠죠? 이 방법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법입니다. 상대가 모호한 표현을 쓸 때마다 이렇게 되묻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 씨의 경험은 이런 대화 방법의 좋은 예시입니다. 그녀는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재회라 기대가 컸는데 식사 중에 친구 수미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좀 기운 없어 보인다? 예전 같지가 않네. 순간 불편해진 정숙 씨는 그냥 넘기지 않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래 보이니? 요즘 좀 피곤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 달라 보이나? 수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더 생기 있어 보였는데 요즘은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서. 나이 들면 다 그렇긴 하지 뭐.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드네. 나 아직 생생한데. 이처럼 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되묻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무례한 발언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적 대응 없이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현명한 대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차분한 어조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말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지키면서도 상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참기만 하면 상대는 계속해서 나를 만만하게 볼 것이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이런 거야? 라고 되묻는 방식은 이러한 양극단을 조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의미를 정확히 짚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덕분에라고 웃으며 답하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덕분에라는 말로 긍정적으로 받아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요즘 허리가 좀 더 굽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순간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해 보세요. 응, 손주 업어 키우느라 그렇지. 그래도 덕분에 운동 많이 했어. 또 다른 예시로, 야, 너도 이제 주름살이 하나둘씩 늘어난다라고 친구가 말하면, 응, 인생 즐기다 보니 흔적이 남았네. 그래도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았어. 라고 받아치면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상대방의 공격 의도는 자연스럽게 무력화되고 나는 감정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 이창훈 씨의 경험이 좋은 예시입니다. 그는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로부터 야, 넌 아직도 일하냐? 벌써 환갑이 다 돼가는데 그 나이까지 돈 벌겠다고 뛰어다니는 거 힘들지 않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창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아직 젊게 살고 있지. 그러자 친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너무 열심히 살아서 신기해서 한 말이야. 만약 이창훈 씨가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며 날카롭게 반응했다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치자 상대도 말을 수습할 수 있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불편한 말을 들을 때 덕분에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때때로 무심코 무례한 말을 하거나 비꼬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말한다면 당황하거나 불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말이야? 이렇게 되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조를 바꾸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따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태도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덜 방어적이 되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여성 박미선 씨의 경험이 좋은 예시입니다. 그녀는 지인들과 점심을 먹다가 너는 너무 꼼꼼해서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상할 수 있었지만 차분히 미소 지으며 그게 무슨 뜻이야? 꼼꼼하면 안 좋은 거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당황하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너가 워낙 세심해서 그런 거지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박미선 씨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질문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부정적인 의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는 질문은 상대의 의도를 명확히 하면서도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가벼운 농담처럼 보이는 말 속에 무례함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애매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지라고 대답하세요.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삶이나 선택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라거나 그 나이에 그걸 시작한다고?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마치 진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박성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걱정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쉴 때 아니야? 요즘 카페 차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경쟁도 심한데. 주변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만류했지만
박성호 씨는 흔들리지 않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지. 그는 철저한 준비 끝에 자신만의 카페를 열었고 차별화된 원두와 따뜻한 분위기로 입소문을 타면서 동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62세 이정혜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은퇴 후 평생 꿈꾸던 미술을 배우기로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그냥 가벼운 취미로만 즐겨. 전시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전문가들하고 경쟁이 되겠어? 하지만 이정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지.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녀는 꾸준히 그림을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전시부터 시작해 지역 갤러리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능성을 단정 지으려 할 때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지라고 말하고 당신이 원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다섯째,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상황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도발하거나 불쾌한 말을 할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상대는 더욱 기세등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6세 김영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여행 사진을 찍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흥미를 느껴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도 듣고 혼자 출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요즘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던데 은퇴하고 갑자기 사진작가라도 된 거야? 예전 같았다면 김영수 씨는 뭐 그런 걸 다 신경 써? 하며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웃으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진에 관심 있어? 나랑 같이 출사 한번 가볼래? 그러자 친구는 멋쩍은 듯 웃으며 아, 그냥 한 말이었어라고 얼버무렸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취미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여유로운 태도로 되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정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잠시 생각한 후 답하세요. 이는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며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차분한 태도는 신뢰감을 높이고 갈등을 줄여줍니다. 다음에 도발적인 말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다루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더욱 성숙하고 강한 태도로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시하는 상대를 효과적으로 대하는 방법과 존중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당당한 태도와 주체적인 표현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며 대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답변을 준비하고 무례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누구도 우리를 쉽게 만만하게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